조금 전에 전해진 재계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드디어 기록을 썼습니다. 바로 진격의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10만 원, 11만 원 쭉쭉쭉 넘더니 조금 전에요. 장중 주가가 무려 15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작 이런 역대급 고점에서 대주주인 홍라희 여사의 선택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무려 1,500만 주를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 이게 현금으로 치면 얼마고 왜 갑자기 그런 거죠? 이게 현금으로 치면 2조 85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2조요? 그런데 이거 다 처분해서 상속세 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상속세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금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주식을 저렇게 지분을 많이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걸 처분하지 않으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세 자체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홍라희 여사가 상속받은 배우자 상속분이 5조 4천억인데 예. 상속세만 3조 1천억 원 가량 나왔거든요. 이게 과세 표준 30억 초과했고 배우자 상속세율 보면은 세율 50%에 할증까지 더해서 이렇게 3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나누어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 아무리 홍라희 관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현금을 3조에 넘는 이 막대한 현금을 마련하기란 뚜렷한 수가 없고 주식을 결국에는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네. 이렇게 주식 처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매각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진봉 교수님,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도 이게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오히려 최고점 경신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주식장이라고 하는 건 예. 단기 성과보다는 좀 기대감이 기대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의 주식의 시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곡선을 보이고 있잖아요. 5천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삼성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과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좀 화랑을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이번이 이제 매물이 상속세를 갚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이제는 이것까지 하고 나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뭐 주식을 판매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 홍라희 지금 여사가 갖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홍라희 여사가 경영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경영적인 성격의 주식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경영권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낮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반도체 산업이 화랑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중심의 어떻게 보면 그 지배 구조에는 별 영향을 안 주고 오너 일가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줄어든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그 지난 연말부터 아들 이재용 회장 입지 굳혀주는 그런 역할에 앞장섰던 게 홍 여사 아닙니까? 그렇죠. 뭐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아들 앞길을 막겠습니까? 더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더더군다나 홍라희 여사는 아주 이건희 회장의 아주 후견인을 자처했었죠. 실제 보면은 그때 이제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한 걸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에게 줌으로써 실제로 이재용 회장이 20%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서 경쟁인 SK나 LG의 총수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사실 평소에도 홍라희 여사의 아들 사랑은 좀 극진했는데 2017년에도 그 부산의 한 사찰을 찾아가지고 수륙제를 지냈는데 이때요? 예, 수륙제가 뭐냐면 이제 땅과 바다에 있는 원혼들을 달랜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 2017년이 매우 삼성의 사정이 안 좋았어요. 이건희 회장은 그때 당시 심근경색으로 투병 중이었고 이재용 회장은 당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정말 내후외환의 그 시기였는데 그때 수행원 한 명만 데리고 부산에 사찰을 찾아가지고 아주 극진하게 수륙제를 지냄으로써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기대와 믿음을 그대로 드러낸 그 사례가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홍라희 여사는 이제 아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지배 구조의 리스크도 해결해주고 앞으로 좀 전도양양하게 재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길까지 열어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다정하게 이제 모자가 또 손 꼭 잡고 동행하는 모습을 생각보다 금방 다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과 일가가 다음 주에 미국에 총출동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삼성 이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한국 고미술품들이요.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산하 국립아시아박물관에서 저렇게 성황리에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예. 첫 해외 전시인데 이게 한 달에 뭐 수만 명이 관람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희 컬렉션은 책도 여러 권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데 고 이건희 회장이 평생에 걸쳐 모은 귀한 한국의 고미술품을 우리나라에 2만 3천여 점 정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가 되는 것은 그중에 수백 점들을 보물이나 뭐 국보 같은 것들을 네. 모아서 수백 점들을 선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외국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 박물관 영국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외 순회를 전시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대단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컬처 붐을 타고 특히 지금 법고대가 전시 중인데 이게 뭐냐면은 북을 만드는 그 대거든요. 네. 북을 올려놓는 대인데 그 대가 해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K-팝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그 더피랑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 저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밑에 해태가 네. 더피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해서 외국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해외 전시가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 삼성 일가가 전시 기념 갈라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11월부터 전시가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처음에 갈라 행사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있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폐막과 발맞추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재단에서 갖고 있는 문화재를 전시하는 거 아닌가? 이걸 왜 그러니까 총수 일가가 총출동해서 다 보러 가나 싶겠지만 삼성의 문화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선대 이병철 회장 때부터 이 문화재 수집이 거의 이게 취미를 넘어서는 의무였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삼성의 문화에 대한 사랑은 네 글자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문화보국, 즉 문화가 나라를 구한다. 그러니까 기업인의 가치가 물론 돈을 벌고 그 이제 뭐 재력을 넓히는 게 그게 뭐 기업인의 가치일 수도 있겠으나 그거 더 중요하게 네. 문화로서 우리가 나라에 기여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과 선대 이병철 회장은 사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안목이 있는 수준, 그러니까 미술품 보는 안목의 수준과 그다음에 보유량 네. 많이 사들였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다양성까지 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이 화랑계에서도 이 두 사람의 눈에 들어야 이게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우 정말 수준 잡기가 어렵다는 그래요? 얘기를 예.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일성 컬렉션이라고 북한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의 반출됐던 문화재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으로 가면 김일성 컬렉션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일본에서 사들여가지고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만들었던 이건희 회장의 그 안목과 결단도 있어가지고 삼성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지만 문화에 대한 애정과 문화에 대한 안목, 가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건희 회장이 작품 하나 사려고 회의를 8시간씩이나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게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작품을 살 때 나중에 돈이 되냐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후에 그것을 볼 가치가 있느냐 이 염두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을 사거나 소장할 때는 돈이 될 거냐를 걱정하잖아요. 우리 고유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가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젊은 작가들의 네. 작품들도 많이 구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추후에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했던 것 같고요.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돈만 있다고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회장이 그런 마음으로 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이 정도의 컬렉션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걸 보면 다양성 그리고 우리의 문화의 어떤 전통성 그리고 우리 문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8시간 정도 마라톤 회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삼성가 소식 저희 짚어드렸고요.